어떤 커리큘럼에 따라서 언제 진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한번 얘기해.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학년별로 다르게 들어봤습니다. 그 1학년 때는 딱히 들은 적이 없는데 2학년 때 이제 과학탐구 과목이 선택 과목을 확실하게 화생을 하느냐, 뭐 생지를 하느냐 이렇게 정해지는데 저는 그 과정에서 겨울방학에 그 지구과학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 오지훈 선생님이 그 개념 강좌만 수강을 하면서 개념을 확실하게 겨울방학에 다지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인강을 활용해서 그리고 이제 학기 중에는 학원에서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기도 하고 다른 사설 문제를 풀어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시험 대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이제 좀 더 인강을 많이 활용하게 돼 있는데 저는 그렇더라도 인강을 많이 활용하는 편은 아니었고 저는 과탐을 중심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제가 그 정시 과목을 생명과학 2랑 지구과학 1을 선택을 했는데 이제 생명과학 2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강좌가 딱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작년 강의로 그 한종철 선생님이 생명과학 2 개념 강좌를 수강을 했고 그리고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다시 오준 선생님이 개념 강좌와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분석 강좌 그리고 예상 문제라든가 아니면 변형 문제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 것까지 수강을 하면서 과탐을 중심으로 인강을 활용을 했습니다. 저는 주로 인강을 듣는다고 하면 이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주로 인강을 많이 들었었는데 이후에 고2, 고3 때는 그 모의고사 위주로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과목별로 누구 들었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수학은 저 중3 때부터 그냥 현우진 커리큘럼 그대로 했었고 그래서 저 집에 유런이 2019년 거부터 지금 2022년까지 다 했거든요. 그 현우진 커리큘럼을 많이 따라갔었고 그 드릴도 풀어보시고 그리고 힐링 캠프까지 풀어봤고 또 한석원도 맨 끝에 나오는 활용 점정 문제가 괜찮아서 풀어봤던 것 같고 그리고 다른 그냥 메가 스터디 보면 비타민 교재라고 해서 그냥 모의고사 파는 것도 있는데 거기서도 수학 모의고사 같은 거 다른 것도 좀 자주 풀어봤었습니다.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 고3 때는 강민철 이제 신규 입성했었는데 1차가 됐더라고요. 그분 거 이제 EBS 정리한 것만 한번 봤었고 그리고 지금은 메가로 왔는데 당시 대상이었던 전영태 들었었고 국어도 내나 비타민 교재나 이런 거를 통해서 모의고사는 많이 풀어봤던 것 같습니다. 영어는 모의고사만 봤었는데 그냥 조정식 모의고사 이런 거는 괜찮더라고요. 과탐은 제가 화원 생원을 했거든요. 수능에서도 화원 생원을 했었는데 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학원에서 개념이 다 됐었기 때문에 개념 강좌는 따로 듣지 않았으나 그 내가 스터디 1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 모의고사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이 제가 볼 때는 시간이 거의 제일 큰 것 같거든요. 생명과학은 제가 고1, 중3이랑 고1 때 생명과학 개념을 들을 때는 지금 없어졌는데 스카이 에듀의 최정윤 그분이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분 강의가 개념 강의로는 제가 볼 때는 제일 괜찮았던 것 같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그 윤도영이랑 백호랑 사이가 안 좋대요. 근데 그냥 다 신경 쓰지 말고 다 풀면 되거든요. 그래서 윤도영 그랜드 파이널이라든지 또 백호 모의고사 등 시즌별로 다 풀어봤고 한종철 그분 것도 생원 다 풀어봤었습니다. 모의고사 위주로 저는 했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인강이랑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일단 또 어머니가 메가 패스를 사주셔서 최대한 좀 활용을 하고자 저는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제가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듣는 편이었고 그래서 저는 수학은 현우진 쌤 거 드릴 거 위주로 풀어봤었고 특히 저는 딱히 강의를 듣는다는 개념보다는 그 선생님들의 교재를 따로 사는데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교재를 사고 어려운 부분을 저는 찾아서 그 강의만을 듣는 편이어서 시간을 크게 인강에 투자는 하지 않았지만
또 제가 어떤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은 인강에서 해결했던 것 같아서 그러한 점에서는 저는 현우진 쌤 거나 아니면 고석용 화학원 고석용 쌤 거, 그리고 한정철 쌤 거, 이렇게 위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3 때만 인강을 들었고 커리큘럼은 안 따라가고 저도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들었습니다. 수학의 경우에는 현우진쌤 유런 들었고 양승진쌤 양가원 코드 들었고요. 그리고 과탐의 경우에는 제가 화학원, 생명과학 2 이렇게 쳤는데 화학은 개념이 되어 있어서 고석영쌤 거 킬러 문제 좀 풀었고 생2는 제가 독학을 했기 때문에 백호쌤 섬기완 들었습니다. 면접 대비는 언제부터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컨설팅에 도움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면접 준비 같은 경우에는 할 말이 많은데 이제 생기부를 작성을 하더라도 결국에 1차에서 붙어도 2차에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2배수기 때문에 반을 떨군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연세대의 경우에는 4배수기 때문에 4분의 1만 살아남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1차로 붙는다 해도 말을 잘 못한다거나 아니면 조리 있는 말을 잘 못하는 학생은 면접에서 떨어져서 탈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면접 학원에서 듣는 거를 저는 한 번쯤은 들어보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데, 제가 수강한 학원은 소더스카이에서 줌으로 수업을 원격으로 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1대1로 이제 20분의 시간을 가지고 10분 동안 면접을 하고 10분 동안 피드백을 가지는 시간을 5번을 총 했는데, 그런 식으로 면접을 대비하다 보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MMI 면접으로 5개의 방에서 10분 동안 각각 면접을 하고 서류방 나머지 1개에서 20분간 면접을 하는데, 그렇게 대비를 하니까 좀 더 MMI 면접에서 대비가 확실히 되었고, 그리고 재신문 같은 경우에 연세대는 재신문 면접인데 그와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면접학원, 그것이 미래탐구가 되었든 소도스카이가 되었든 저는 한 번쯤은 그 수업을 들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만약 마음에 드신다면 추가적으로 수강을 하는 것도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학원에 쓰는 돈을 절대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저는 이제 서울대 일반 전형이었기 때문에 MMI가 인적성 면접이라고 있고, 그리고 서류 면접을 모두 보았는데, 이 친구처럼 MMI 방이 4개가 있고 서류 방이 하나가 있어요. MMI 방은 10분 동안 4개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건데, 이게 MMI 방을 4개를 하고 나면 사람 정신이 털리거든요. 그 상태로 이제 저는 이제 순서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서류방을 들어갔었는데, MMI 방에서 아무 대비를 하지 않고 가면은 정말 묻는 것도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MMI 같은 경우는 저 어떻게 했냐면, 아까 이 친구 얘기했다시피 저도 소도스카이에서 면접 대비를 했었는데, 이 친구는 그때 마지막에만 했었는 것 같은데, 저는 여름방학 그게 뭐 시기마다 다 특강이 있거든요. 그 소도스카이가 원래는 작년까지, 저작년인가? 그 정도까지는, 코로나 전에는 서울 직접 올라가서 하는 방식이었는데, 작년부터인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줌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대구에서도 집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방학 특강도 있고, 뭐 추석 특강, 가을 특강, 뭐 수능 이후에 특강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때마다 다 저는 4-5번씩 MMI 면접을 했었고, MMI 면접을 하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거기서 피드백을 10분 동안 해주십니다. 그 피드백을 들으면서 조금씩 제가 어떻게 말을 하면 되는지 더 고쳐 나갈 수 있었던 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 서류 면접이 이제 중요한 것 또한 중요한데, 서류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능 전에 면접을 한번 갔었거든요. 성균관대학교 면접이 수능 전이었는데, 그 전에 제가 수능 이제 한 3주 남긴 상태에서 열심히 생기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생기부의 첫 장부터 시작해서 맨 끝장까지 적혀 있는 모든 것들을 나올 수 있을 만한 질문들을 부분별로 주로 과목 하나당 질문 한 6개, 7개 정도씩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적어 보는 식으로 연습을 하면 실제로 서류 면접에서 그 이외의 질문이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저도 그 안에서 질문이 거의 다 나왔었고, 그리고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도 문장 단위로
여기서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두시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미리 한번 작성을 해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이후에 가서도 그냥 막힘없이 대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합격했기 때문에 MMI를 쳤었고 실제로 저도 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소도스카이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서울에 가는 친구들도 많았었는데 혹시 코로나가 걸려서 면접에 지장이 될까봐 대구에서 비대면으로 하는 것을 찾아보다가 소도스카이가 제일 유명하다 해서 그것을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에서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준비를 했었던 것 같고 저 또한 MMI는 소도스카이를 통해서 거의 착실하게 준비를 했었고 서류 면접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학교는 뭐가 나올지 모르는 면접이다 보니까 저는 일단 큰 뿌리별로 준비를 했었고 실제로 제가 서울대 면접에서 아까 제가 발표했던 척추측만증에 관한 얘기를 서류가 20분이었는데 10분을 척추측만증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되게 한 질문을 집요하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만약 자신이 좀 착실하게 준비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위주로 서류를 준비하시면 충분히 면접을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저는 서울대학교 그 1차 발표 후에 준비를 했었고 그래서 전 조금 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준비를 했어서 그만큼 서류나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회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제가 유일하게 서울대학 의예과를 직윤 면접을 친 것 같네요. 직윤이었고 직윤은 서류 70에 면접 30이었고 면접은 서류만 진행합니다. 서류 면접은 사실 학생마다 질문이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저는 어렵게는 안 나왔고요. 그냥 20분이 시간이었는데 10분 정도는 전공에 대해서 아는 만큼 얘기해보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봤고요. 나머지는 그냥 뒤에 가서는 뭐 학교 생활 좀 힘들었던 거, 재밌었던 거 하나씩 얘기해보세요. 뭐 이 정도로 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자면 면접학원을 다녔고요. 시기는 여름방학 때도 잠깐 했고요. 그리고 제가 성균관대학교 MMI를 쳤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부터 준비를 했고 서울대학교 직인 면접은 한 2주일, 일주일 전부터 대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면접학원은 다녔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을 잘못했던 것 같은 게 있으면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 뭐가 있을지가 궁금하거든요. 그게 뭐 생기부 관련이든 아니면 내신에서 놓친 거라든지 그래서 한 1학년 때 잘 몰랐더라 준비를 했지만 기대만큼 성적이 안 나왔거나 했던 게 그리고 또 그걸 어떻게 극복해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2등급이 1학년 1학기 때 딱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1등급으로 만들면 좀 더 마음에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생기부를 저는 막 의사가 태어날 때부터 딱 의사가 돼야겠다 그렇게 길러진 것도 아니었고 그냥 의사에 대해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1학년 때로 돌아간다면 약간 좀 더 1학년 때부터 구체적으로 의학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 그런 아쉬움이 약간 있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는 거의 무후의 상태로 놀았기 때문에 제가 만약 1학년 때로 돌아가서 고치고 싶은 점은 생기부를 조금 더 착실하게 챙기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1학년 때는 최대한 넓고 얇게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겠다는 조금 오류를 갖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발을 굽혔던 경험이 있어서 생명과학 부였다가 화학 부였다가 굉장히 넓게 해서 나중에 2학년 때 이걸 수습하기가 조금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딱 자신이 원하는 것을 딱딱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파는 것이 2, 3학년을 좀 더 편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첫 번째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2등급을 3개 받았었는데 1학년 2학기 때도 2등급을 하나 받았는데 그 2등급 문 열고 들어갔고 2학년 1학기 때도 2개를 받았는데 둘 다 문 열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과목들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전체적으로 생기부가 어떤 식으로 작성이 됐었냐면 1학년 때는 그냥 과학이라는 학문을 하는 기초적인 그런 바탕이 되는 것들 뭐 통계를 어떻게 분석한다든지 뭐 자료를 어떻게 분석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조금 했었고 2학년 때는 이제 전반적으로 치마 탐구를 한 다음에 3학년 때 그
2학년 때 했던 것들 바탕으로 그 합치는, 융합하는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설계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1학년 때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이 친구가 아까 얘기해줬던 것처럼 자율이나 진로나 동아리 같은 데에다가 주로 그 탐구 활동을 했던 것들을 많이 적는데 1학년 때는 잘 몰랐었기 때문에 그 몇 개 정도를 학교에서 공통으로 적어주는 게 있어요. 뭐 뭔가 어떤 활동을 그냥 뭐 임해 수령을 갔다 오고 뭐 이런 식으로 단조롭게 적어주는 한두 줄이 있는데, 그런 거를 적기보다는 좀 탐구 활동을 조금 더 해서 조금 더 적어서 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경신고에 3명이 이번에 갔는데 사실 2등급 받은 게 서로 개수가 똑같거든요. 다 3개로 2등급인데 이제 시수만 달라서 1, 2, 3등이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저희가 다 1.1이기 때문에 똑같아서 그런 것보다는 저는 1학년 때 제일 후회되는 거는,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제 1학년 생기부가 너무 촌스럽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제 임해수련을 갔다던가 그런 것들을 좀 더 탐구 활동을 했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좀 더 본인이 어떤 활동을 주체적으로 수행을 했는지, 좀 더 본인이 특색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었는지 그런 쪽으로 좀 더 세련되게 적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정도고, 뭐 2등급 받은 것도 사실 1등급 받으면 더 좋았겠지만 뭐 이미 지난 거고 성적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서 그런 거는 마음대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미래는 없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저는 생기부 내용을 좀 더 잘 적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 정도. 네, 1학년 친구들한테 할 조언. 네, 뭐부터 갈까?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학교에서 하는 건 모두 다 하라, 이런 걸로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학교 들어가면 굉장히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3월부터 동아리도 시작하고 뭐 다른 활동도 시작하고 굉장히 몰아치기 시작하는데, 저는 휩쓸리지 마시고 전부 다 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동아리를 하든 뭐 영재학급을 하든 뭐 그런 걸 한다고 하는데, 이제 저는 귀찮아가지고 영재학급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영재학급이 어떤 거였냐면, 이제 그 1년 동안 수학을 한다던가 아니면 과학을 하면서 실험을 하고 뭐 그런 걸 통해서 탐구 활동을 채워서 결국엔 그런 것들이 생기부의 양식이 되는 건데,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확실히 소스가 부족해지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학교에서 하는 거는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하는 게 어떻게 자신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번쯤은 해보는 게 낫다. 그러고 나서 아, 이건 필요 없겠다, 이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본인 생각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친구처럼 일단 학교에 제일 처음 들어가면은 활동들이 많을 건데 그 활동을 최대한 많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 생기부를 채우는 데 있어서도 최대한 많은 활동들을 해놨다면 그중에서 자신한테 의미가 있었던 것들을 골라내서 적으면 되기 때문에 생기부가 더 다채로워질 수도 있고, 또 이거는 장기적인 관점인데 그 고1 들어가서 수시랑 정시를 둘 다 챙기셔야 됩니다. 그 처음에 들어가서는 나는 무조건 수시로 간다라고 하면서 수능 공부 안 하는 친구들 몇 명 있을 거고, 나는 무조건 정시로 간다라고 하면서 수시를 처음부터 버리고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처음부터 그냥 결국에는 수시 원서를 6장 쓰고 정시 원서를 3장 쓴다고 하면 9장 쓸 수 있는 거를 그 6장을 버리거나 3장을 버리는 거는 되게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하고, 결국 수시로 간다고 해도 그 정시 공부를 해서 수능 최저를 맞춰야 할 거고, 그리고 정시로 간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 내신 공부를 하면서 했던 것들이 수능 공부를 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다 챙기는 것이 결국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막 내신을 위해서 달리기보다는 먼저 학교에 대해서 파악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이 있고, 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동아리에 초점을 맞춘 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 조금 더 강점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먼저 파악을 하신 후에 조금 학교에서 부족하다 싶은 부분을 스스로 채울 수 있게끔 하는 힘을 기르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 대한 적응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전 1학년 때는 학생회 같은 조금 학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참여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생기부도 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내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신을 잘 따야 그다음 약간 그다음 것도 약간 풀리는 그런 느낌이라서 네, 저는 1학년들에게 내신 챙기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탐구 활동을 구체적으로 한다는 게 이제 그 약간 이게 개별적으로 본인마다 탐구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 사례를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암과 관련된 거를 탐구를 해봤습니다. 이제 연구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런 거 사실 고등학생이 연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생은 사실 연구라기보다는 탐구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탐구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실험도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거나 아니면은 이제 논문을 찾아본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제일 대표적인 방법은 보고서라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방법을 제일 많이 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하시면 이제 진짜로 생으로 완전 보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느 정도 간소화해서 본인이 필요한 내용만 찾아내서 탐구를 보고서를 작성을 한다던가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생기부에서 큰 초점을 두고 하는 활동이 있을 텐데 그게 저 같은 경우에는 암이었고 다른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사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본인이 큰 초점을 두고 하는 활동은 진짜 제대로 탐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진짜 탐구한 소재는 티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생기부에서 이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고 의미 있게 했구나라는 게 사실 교수님 눈에 보이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교수님께서 면접에서 질문하실 확률이 저는 99.9%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직접 탐구 활동을 하면서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간다면 그런 교수님들이 심화 질문에도 확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본인이 소재의 중요도를 나누시고 이 소재는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생기부에 기재는 돼 있으니 어느 정도 탐구만 해놓고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시면 학생답게 차라리 모른다고 인정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맞고 시간적으로도 그게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도를 굉장히 크게 넣은 것들은 어떤 수를 써더라도 그것을 확실하게 마스터하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뭐 그런 식으로 탐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탐구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아마 그 탐구 주제부터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게 솔직히 제일 힘들잖아요. 탐구 주제를 설정하는 방법은 교과서를 펼쳐본다든가 그 구교재를 펼쳐보다 보면은 이제 밑에 쉬어가기가 이런 느낌으로 뭐 더 알아보기 이런 느낌으로 글이 몇 개 있어요. 그런 거에서 주제를 몇 개를 잡으셔서 자신이 진로랑 관련된 방향으로 조금 이어보시든지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탐구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 친구랑 같이 뭐 학교에서 그 프로그램 해가지고 같이 대학교 와서 실험도 해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학교에 그 공지 올라오는 것들을 잘 보다 보면은 뭔가 이거 탐구 활동하는데 쓸 수 있겠는데 싶은 것들도 몇 개 있을 거고 그냥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뭐 이런 거는 탐구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던져 주실 수도 있고 또 그 책 읽다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변에 일상 속에서 뭔가를 하나를 잡아서 그게 자신의 전공이랑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싶은 것들을 잘 연결을 해서 탐구를 하시면 탐구 주제를 잡는 건 쉬울 겁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거가 어떻게 선생님들한테 뭐 성격에 적어달라고 할지도 물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경신고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이 뭐 이런 방향으로 적어주시길 원한다라고 하면 잘 받아주시는 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탐구 보고서 같은 거를 제출할 때 같이 뭐 채택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같이 드리면 선생님들께서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읽어보시고 참고하셔서 적어주시기 때문에 결국에 이 채택 적는 거는 선생님들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세요라고 가서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무례한 것 같고 그 보고서 앞에다가 뭐 요약본이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뭐 교육 서론이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식으로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을 예시를 같이 제공해 드리면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참고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런 것들을 안 적어드리고 그냥 보고서만 덜렁 드릴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도 솔직히 읽어보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조사를 해서 갔는데도 대충 한 줄 정도 뭐 이런 거 잘 조사함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떻게 적혔으면 좋겠다라는 예시를 잘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탐구를 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결국 탐구라기보다는 자료조사에 가깝죠.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건. 영어 논문 같은 것도 이제 퍼브메드나 이런 논문 검색 사이트라든지 구글 학술 검색이라든지 뭐 리스라든지 이런 논문 검색 사이트에서 자신이 원하는 이제 검색어를 집어넣으면 관련 논문들이 많이 뜨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 번 발췌독해서 읽어보시고 그리고 자신이 이제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쓰다 보면은 보고서 쓰는 것도 결국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아, 백혈병, 효소, 그리고 척추측만증 이렇게 크게 4개를 잡고 그 뿌리를 박듯이 1, 2, 3학년을 장기적으로 4개의 장기 프로젝트를 세워서 진행을 했었고 이렇게 큰 뿌리를 해시태그처럼 뭐 소아 해서 그 키워드 안에 어떤 브레인스토밍처럼 뻗어나가는 가지로 탐구를 진행하면 비슷한 연관 검색어처럼 다양하게 탐구 주제를 설정할 수 있어서 먼저 좋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4개의 뿌리 중에 2개를 면접관님이 직접 뭐 질문해 주셔서 이걸로 거의 면접을 다 커버했을 정도로 많은 덕을 보았기 때문에 일단 큰 뿌리를 먼저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들이 잘 하지 않은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 요즘 이제 의대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보통 암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암은 조금 작게 세팅을 하고 몸속에 있는 효소 이런 식으로 조금 특이하게 주제를 잡으면 이 주제를 무조건 조금 좋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남들이 잘 하지 않을 그런 주제들을 오히려 선택을 해서 좀 저만의 생기부를 만들었던 것 같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지금 올라가는 고등학생이나 고2분들은 더욱더 생기부의 폭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리더십이나 아니면 단체 생활 능력도 보여줄 수 있게끔 단체로 하는 탐구를 많이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단체로 하는 실험을 하나 진행했었고 실제로 면접에서도 이렇게 네가 진행했다니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올 정도로 단체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것 같고 특히 그 단체적인 탐구에서도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으면 더욱더 플러스 점수가 많기 때문에 저는 단체적인 활동에 탐구를 진행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탐구 활동을 하는 방법은 책, 인터넷, 그리고 직접 강연을 듣는 거 이렇게 3개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책은 도서관에 있는 책에서 뭐 흥미로운 부분 찾아서 약간 인터넷으로 논문 검색을 한다던가 그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강연이 좀 유용했었는데 학교에서 보통 막 명사 초청 특강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냥 특강 하나로 흘려듣지 마시고 그 교수님한테 직접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그거에 대해 약간 자료조사나 탐구를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컨디션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보시다시피 체력이 많이 약한 편이라서 컨디션 관리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저는 일단 절대로 밤을 새지 않았습니다. 어떤 시험이 내일 닥쳐도 무조건 잠을 먼저 자는 스타일이었고 잠을 일단 뭐 밤을 새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고 핫식스나 몬스터 같은 거를 많이 먹는 사람도 있었는데 저는 그런 거는 아예 안 먹고 진짜로 그런 인위적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오히려 자신의 식습관을 딱 짜서 먹는 게 훨씬 더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리고 운동 같은 것도 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운동 자전거 같은 거를 집에 있는 기구를 돌리면서 단어를 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짧게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역시 잠을 많이 자는 겁니다. 보니까요. 정하여고가 그 영어 지문들이 굉장히 이제 양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얘기하기를 이제 암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 많은 거를 어떻게 암기할 수 있는지 이것도 이제 달아서 같이 좀. 일단 정하여고는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극악무도한 분량과 그리고 난이도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조건 외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터득한 방법은 일단 손쌤에도 많이 의지하기도 했었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일매일 영어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내신 기간에만 영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진짜 영어 지문 한 3개는 무조건 읽고 잔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읽었었고 실제로 3월 달부터 이제
일주일에 한 5개 정도 쌤이 지문을 설명해 주시면 그 5개만큼은 그 주에 일단 소화를 하고 다음 주로 넘어간다라는 생각으로 임했었고, 그렇게 된다면 미리 이미 눈에 발라놨던 지문이다 보니까 실제로 20일을 앞두고 시험 기간이 돼서도 이미 봤던 지문이니까 조금 여유롭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집중해서 본다면 충분히 영어 지문 자체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강조하는 것은 정화요고 내신 항상 빈칸으로 나오거나 혹은 단어 뭐 순서 배열 혹은 어순 배열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말 통으로 외워야 하는 수업이다 보니까 저는 이런 거에 따라서는 지문이 한 요 정도 된다면 세 단락으로 나누고 처음 중간 끝으로 지문을 제 인위적으로 자른 다음에 그 지문에 맞게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외우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렇게 저만의 루틴을 가지고 아침에는 일단 2줄 외워보자, 아니면 뭐 저녁에도 2줄 외워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 하루 안에 한 지문 정도는 무조건 숙달하고 넘어갈 수 있게끔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거의 한 200집 되는 지문도 그렇게 크게 뭐 머리털 뽑힐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도 충분히 극복해서 3년 동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어 암기가 너무 잘 안 된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질문도 있는데 혹시 여기 네 분 중에서 단어 암기 관련해서 이제 좀 대답해 주실 친구 있으실까요? 시선이 마주친. 사실 저는 약간 암기할 때 진짜 몰아서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지문 같은 경우에도 한 범위가 120개, 130개 된다면 하루에 거의 20 몇 개씩 한 번에 외우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걸 할 때 약간 키포인트는 중요한 거를 먼저 봐야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게 시험에 나올 확률은 낮아요, 사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생각을 해볼 때 어휘력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지문에 자주 나오는 단어부터 외우는 겁니다. 지문에 자주 나오지도 않는 단어인데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 단어를 굳이 외우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지문에 자주 나오면서도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도 사실 굉장히 많이 가르쳐 주시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 단어들을 중심적으로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지치기 해나가듯이 조금씩 외워나가는 것을 저는 좀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 이게 정리를 드리자면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시고 나중에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부터 이런 식으로 본인이 순서를 맞춰서 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뭐 효율적인 암기하는 팁, 그러니까 뭐 그 친구들 중에서 암기를 내가 좀 하는 팁이 있다, 나만의 팁이 있다, 혹시 있을까요? 저는 그 주로 단어 같은 거 외울 때 어떻게 했었냐면 먼저